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손석희와 JTBC의 태블릿 PC 보도의 그 진위를 놓고 싸우다가 구속이 된 변희재 대표가 지금 갇혀 있는 감옥이 서울구치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갇혀 있는 그 구치소와 똑같은 서울구치소인데요. 수령번호가 3450입니다. 3450. 여러분, 변희재 대표를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토요일 태극기 집회에서도 그 현장에서도 변희재 그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변희재 대표에게 많은 그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담이긴 합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저는 그 강화도에 계시는 변희재 대표의 모친을 찾아뵙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문재인 씨가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참 황당한 해석을 했어요. 정말 기도 차지 않는 해석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으로 국민을 나누는 지역주의 정치, 색깔론으로 국민을 편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이제 끝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것이 지역주의 정치와 이 색깔론으로 국민을 편가르는 분열의 정치를 끝낸 것이다.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이 말이죠. 이렇게 괴멸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부산 경남을 비롯해 가지고 호남 싹쓸이를 하게 된 거, 이것이 무슨 자유한국당이 지역 감정이나 뭐 자극하고, 절대 제가 자유한국당을 편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편가르기나 하고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에 의해서 뭐 평화 광풍이 막 불어닥치는데 자유한국당이 멀쩡한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종북 빨갱이라고 이 매도하다가 된소를 맞았다는 그런 해석이에요. 이 해석이 과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완벽하게 싹쓸이를 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호남 아닙니까? 호남. 그럼 호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싹쓸이한 것은 지역 감정이 아닌가요? 정말 저는 이 대통령 문재인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다면 호남에 살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고 자유한국당을 찍은 국민이 계시잖아요. 그런 국민은 이 소위 말하는 자유한국당이 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 지역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유한국당, 이 소위 말하는 자유한국당이 내세우는 그 지역 감정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상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찍지 않고 자유한국당 찍은 것은 지역주의하고 색깔론에 빠진 유권자란 말입니까? 아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자유한국당을 바꿔 말하면 자유한국당을 찍은 것은 지역주의와 색깔론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분열의 정치를 하는 것에 핫을 지지한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영남이나 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는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찍은 것이 이런 지역주의나 또는 무슨 색깔론, 빨갱이, 여기 이런 주장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찍었습니까? 이야,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어떻게. 아니, 이건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진영 논리예요. 자유한국당이 패배한 것은 지금 이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패배한 것은 지역 감정을 자극하려는 그 비겁한 정치, 그리고 색깔론 하는 그 분열의 정치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거다. 이야, 이건 그러면 호남 전라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고 자유한국당을 찍은 것은 이건 죄악이다. 그러면 전라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은 것이야말로 공의로운 선택이었다.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은 것이 곧 정의다.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찍는 것이야말로 지역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정치, 이 색깔론으로 그 분열 정치 하려는 걸 막으려는 그런 투표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같은 국민의 같은 투표행위를 명색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거꾸로 완전히,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망한 게 문재인 정권을 무슨 황당무계하게 예컨대 비난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 무슨 극우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다. 원내대표 김성태라는 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안보를 걱정하는 게 왜 극우입니까? 그리고 김일성 찬가를 고창했던 전대협 의장 출신이 명색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고 청와대 주요 참모 자리에 앉고 행정부 요직을 석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념 투쟁을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야당으로서 사당 투쟁을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이걸 문제 삼는 것, 이 정당하게 문제 삼는 것이 왜 색깔론이고 왜 막말이냐 이거지.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망한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그 같은 황당무계한 거, 그걸 제대로 견제하지도 못하고
싸움 같은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 홍준표가 다 말아먹었기 때문에, 홍준표, 김성태가 다 말아먹었기 때문에 골수 보수 우파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무소신하고 무슨 보따리 장사 같은 그러한 자유한국당에 이도저도 아니라고 그 어떤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중도층들이 자유한국당을 찍지 않은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사상투쟁, 이념투쟁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지키겠다는 어떤 그 전쟁을 훌륭하게 치렀다면은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는 거죠. 다른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김정은이가 완전한 CVID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사라졌다. 이런 억지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우리가 김정은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게 그게 왜 색깔론이고, 그게 왜 분열의 정치고, 그게 왜 지역 감정에 호소하는 정치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찍은 세력이야말로 정의로운 투표행위였다라고 하는 건, 이건 대통령이 완전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수 우파 세력이 괴멸된 게 아니에요. 이번에 30%가 찍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야말로 이 심장이 두근두근 뛰게 하는, 심장이 전율하게 하는 그러한 충성심을 갖고 있는 그 핵심적인 보수층이, 이 우파 지지층이 근본적으로 움직이지가 않은 거죠. 네? 보수 우파 세력이 괴멸된 게 아니라 보수 우파 정당 임내했던 그 수박 보수 정당이 괴멸된 것이 정확한 사실이죠. 대통령 문재인 씨가 이 선거 결과를 뒤늦게 이제 평가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나와서 어쩌저쩌 이런 얘기 하면 오만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으니까 슬쩍 피해 있다 나와가지고 지역주의 정치와 색깔론에 의한 분열의 정치가 끝났다고 이제 주장하고 이 나온 배경은 뭐냐. 자유한국당을 이번에도 찍었던 국민들을 완전히 고립시켜서 소수화시키려는 유치찬란한 전술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차제에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던 그 대한민국의 그 유권자들을 당신네들은 소수야. 당신네들은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낙오자야 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완전히 이 분리시키려는, 그야말로 이게 괴멸시키려는 나는 유치한 전술이라고 분석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보수우파 세력을 따돌리고 왜곡하려는 철저한 진영 논리에 기반한 아주 고도의 지능적인 전술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문재인 정권은 아주 참 고도로 지능적인 사람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찍은 30%의 유권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지역주의와 색깔론에 집착하는 이 시대착오적 세력으로 만들려는 정말 웃기지도 않는 수작을 벌이려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말이죠. 완전히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찍은
그 양반들. 그건 지역 감정이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대체?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지역주의 정치, 분열의 정치 구도 속에서 정치적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그런 정치도 이제 더 이상 계속될 수 없게 됐다 그랬어요. 자기들은 지역주의 정치, 호남에 기반한 그걸 얻기 위해서, 호남의 아주 그야말로 싹쓸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지역 감정을 자극했고, 어떻게 분열을 자극했는지, 에? 그러면서 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은 그 유권자들을 이 정치적 기득권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그 정치 기술이 참 대단해요. 그러면서 저로서는 정치에 참여한 가장 중요한 이유, 목표 중 하나를 이룬 셈이라고 완전히 은근히 자랑, 한마디로 오만의 극치죠. 오만. 완전히 자기가 무슨 대단한 성군이라도 된 것처럼 한마디로 이거 기고만장한 거예요. 이런 말장난에 국민들이 계속 현혹되고 있는 것은 참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아주 겸손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문재인이가 정치에 참여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느냐, 지역주의 정치를 청산하고 분열의 정치 구도를 청산하기 위한 것인데 그게 이번에 성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정말. 호남의 싹수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도대체. 그건 편리하게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호남에 있는 보수 우파, 지금 호남에서 윤칼세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 목표가, 정치 참여 목표가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 문재인의 재능 중 하나는 이 겸손으로 위장해가지고 거짓말을 진짜같이 들리게 포장하는 그 탁월함이에요. 참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참 말하자면 이 문재인식 적반하장이 아주 놀라운 분이에요.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같은 말을 해도 만약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면 지금 엄청난 비판을 받고도 남았을 겁니다. 근데 문재인은 아주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잡으면서 할 말을 하기 때문에 저항을 사지 않고 또 국민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새를 닭이라고 확대하고 닭을 새라고 우기는 이 기술이 참 탁월하신 분입니다. 잘 보세요. 전라도에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 싹쓸이. 네, 굳이 어느 나라와 비교를 안 하겠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호남 지역의 그 지역 감정이 여전히 난공불락이다. 아니 절벽이구나. 이런 걸 여실히 참 그런 것이 입증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지역 감정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거. 다 정말 새를 닭이라고 확대하고 닭을 새라고 우기는 기술. 참 그 포장술. 탁월하신 분이에요. 누가 써주겠죠. 한마디로 오만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죠. 이걸 왜 언론이 왜 비판하지 않나 이게? 왜 청와대 기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정말 대통령 문재인이 지역주의 정치와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는 이 목표가 이번 선거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렇게 되면 정말 단군 이래 가장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말이죠.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노골적으로 보수 우파를 직접 겨냥해가지고 공격을 섬지 않는 대통령, 바로 문재인 씨입니다. 지금까지 국민통합이니 화합이냐는 말은 이 말칠의 차원에서도 한 번쯤 할 만한데 제 기억으로는 제대로 기억되는 게 없을 정도예요. 오로지 좌파만 챙기고 철저히 진영 논리에 집착해 왔죠. 대표적으로 광주 5.18, 제주 4.3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보수 우파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면전 무슨 핀잔에 가까운 공격을 했죠. 노골적으로. 편을 완전히 가른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번 선거에서 압승하니까 완전 지역 정치와 분열 정치가 끝났다. 거꾸로 큰 소리를 치르고, 이게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씨 적반하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남북 정상회담이다. 미북 정상회담. 그 와중에서 보수 우파가 그토록 의심하고 문제 제기한 것이 바로 안보 아닙니까? 그 수많은 의문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씨가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향해서 설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보았자 설득도 뭐 될 것도 아니고 무시한다 해도 뭐 내 지지도 유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보수 우파, 이 자신의 적대 세력을 졸로 보는 거죠.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이 보수 우파 국민들이 역대 어느 대통령 시절보다도 가장 정치적으로 참 불행하다. 그렇게 참 열받고 분노하고 그런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죠. 대통령 문재인의 위선도 조만간 국민이 알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